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신민용 기말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주제는 판다스를 이용한 코로나 감염자들의 데이터 정리 및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데이터 그래프 출력입니다. 다음으로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주제, 가로 주제 소개, 나로 주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두 번째로는 활용할 데이터입니다. 3번은 데이터 정리하기입니다. 가로 데이터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였고, 나로는 데이터 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4번으로는 데이터 추가 및 추출하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가로는 데이터를 추가하였고 나는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데이터를 그래프화시키는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는 그래프화시킬 데이터를 선정하였고 나로는 그래프화를 시켜보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성과 및 고찰에 대해 작성해보았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참고 자료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제 소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선정한 주제는 판다스를 이용한 코로나 감염자들의 데이터 정리 및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데이터 그래프 출력입니다. 선정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감염자들의 감염 경로, 이동 경로 등의 정보 파악이 힘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너무 많은 양들의 정보들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파이썬의 판다스 기능을 이용하면 관리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감염자들의 정보를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감염자들의 정보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놓으면 어떤 복잡한 데이터가 오더라도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감염자들의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확진자들의 이름, 확진일, 감염 경로만을 알고 싶다면 그렇게 따로 추출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코드를 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를 그래프를 통해 데이터화하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를 진행한다면 보기 편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코드를 짜는 것입니다. 현 상황처럼 정보를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이 코드를 이용해서 정보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이 주제에서 활용할 데이터는 캐글이라는 사이트에서 찾은 코로나 감염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는 성별, 나이, 국적, 도시, 감염 경로 등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하였고 약 5,100명가량의 정보가 존재하므로 주제에 마땅한 데이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는 데이터 정리하기 파트입니다. 데이터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선정해 보았습니다. 필요 없는 연료는 환자 번호, 감염 경로, 접촉자 수, 사망 날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어로 된 컬럼 네임을 한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글화함으로써 다양한 언어 사용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정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번호, 감염 경로, 접촉자 수, 사망 날짜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이 부분은 데이터 정리를 실제로 진행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없는 컬럼수를 삭제하였습니다. df.drab이라는 함수를 통하여 4개의 컬럼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로 된 컬럼 네임을 한글화해 보았습니다. df.columns라는 함수를 통하여 한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보았습니다. df.sortvalues라는 함수를 통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정리 중간 점검입니다. 파이썬에 제가 말씀드린 코드들을 입력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엑셀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네, 점검해보니까 인덱스 네임 및 인덱스 넘버가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인덱스 넘버, 인덱스 네임은 다음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함수를 사용해서 재설정할 것입니다. 보완을 했을 때 이런 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보완 결과입니다. 인덱스 네임과 인덱스 넘버가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제가 원하는 데이터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추가 및 추출하기 파트입니다. 첫 번째로 원하는 컬럼 수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원하는 컬럼을 추가하기 위해서 지운 컨택트 넘버 항을 다시 추가함으로써 원하는 컬럼 수를 언제든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컨택트 넘버 컬럼을 리스트화시켜서 정리한 데이터에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은 아까 정리했던 엑셀 데이터이고 두 번째 보시는 사진은 접촉자 수만을 남긴 엑셀 데이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덱스 넘버가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환자의 정보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원하는 컬럼 수를 추가하기 위해 사용한 코드는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원하는 컬럼 수를 추가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엑셀 데이터로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추가하기 두 번째 파트인 파이썬에서 직접 입력한 환자 데이터를 현재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네, 처음으로 보이시는 사진은 파이썬 코드에 환자 데이터들을 직접 입력하여 엑셀로 바꾼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올려있던 데이터 프레임에 이 세 환자의 정보를 추가한 사진입니다. 네. 아까 파이썬에서 직접 입력한 현재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했을 때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숫자로 표기되었습니다. 날짜가. 근데 pd.to.dateTime을 이용하여 이렇게 데이트 형식의 시간으로 표시되게 수정하였습니다. 네, 파이썬에서 직접 입력한 현재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한 결과입니다. 아래 3명이 추가되었고 날짜도 데이트 형식으로 잘 표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 추가하기 세 번째 파트인 엑셀로 든 환자 데이터를 현재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제가 이렇게 환자 데이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df.append 함수를 이용하여 추가하려고 하였으나 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오류가 발생하여 구글을 통해 검색해보니 pd.concat 이라는 함수가 나와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네, 엑셀로 든 환자 데이터를 현재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한 결과입니다. 깔끔하게 추가가 되었지만 인덱스 넘버가 조금 이상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추가하기 네 번째 파트인 데이터 정리하기 파트입니다. 아까 목차 3번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인덱스 넘버가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하는 데이터 추출입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먼저 선정하였는데 제가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지역을 경기도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염 경로, 접촉자 수, 확진일, 상태 콜럼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그래프를 보면은 2020년 6월 누적 확진자 수 경기도에서는 1207명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하는 데이터 추출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통계청에서 본 20년 6월까지 경기도 코로나 확진자 수와 제가 정리한 데이터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1207명이었고 지금은 1218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데이터 그래프화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프화 시킬 데이터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도시별 코로나 확진자 수, 두 번째로 날짜별 코로나 확진자 수 및 누적 확진자 수, 세 번째로는 감염 경로, 네 번째는 사망자 수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경기도 도시별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아래 보시는 사진처럼 깔끔하게 도시별로 확진자 수를 더해서 저장해 놨습니다. 아까 정리된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 보시는 코드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출력해 보았습니다. 네, 경기도 도시별 코로나 확진자 수를 그래프화시킨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남시가 가장 큰 확진자 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날짜별 코로나 확진자 수 및 누적 확진자 수를 그래프화시키는 것입니다. 코드는 아래 보이시는 사진처럼 사용하였고 이렇게 깔끔하게 날짜별로 확진일별로 확진자 수 및 누적 확진자 수를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짜별 코로나 확진자 수 및 누적 확진자 수 그래프화시키기의 결과입니다. 결과는 아래 보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다음은 감염 경로 그래프화시키기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사진에 있는 코드를 사용하여서 아래와 같은 엑셀 데이터를 출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래 사진에 보이는 코드를 사용하여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감염 경로를 그래프화시킨 결과입니다. 환자와 접촉하여 코로나를 확진된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사망자 수를 그래프화시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사망자 수를 확인하려고 엑셀 데이터를 뽑아보았으나 아래와 보이시는 것처럼 한 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사망자 수로 결정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전국 사망자 수를 데이터화시킨 것입니다. 네, 아까는 엑셀 데이터로 사망자들의 정보를 뽑아보았다면 현재는 위와 같은 코드를 이용하여 사망자 수, 누적 사망자 수를 엑셀 데이터로 정리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망자 수 그래프화시킨 결과입니다. 이 3월에서 4월 사이에 가장 큰 사망자 수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및 고찰입니다. 성과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찾아서 진행한 복잡한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만 남기고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성과로 어떤 복잡한 데이터가 있더라도 정리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하는 데이터 추가 및 추출 가능입니다. 데이터 정리뿐만 아니라 원하는 행렬의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 및 추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그래프화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원하는 데이터를 그래프화 또 시켜본 것도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찰 및 느낀 점입니다. 고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더 길고 파이썬에 대해 더 공부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하고 그래프화 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프화시키면서 다양한 형태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프로그래밍으로 데이터를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기계 테스트를 통하여 복잡한 데이터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 데이터들을 프로그래밍 언어, 매트랩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쉽게 정리하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크게 든 생각은 앞으로 기계공학 쪽의 정보만을 이용한 직업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병합한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원 쪽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사진 참고한 참고 자료입니다. 네, 이상으로 기말 프로젝트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